감사합니다. 장기렌트리스 영업팀 조인한 과장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죠. 요즘 준대형 세단 중에 가장 핫한 판매고와 인기를 보여주고 있는 차량인 K7 프리미어에 대한 소개와 간단 시승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사전 계약 10일 정도 만에 만 대가 계약되었다고 하죠. 그만큼 인기가 높았고요. 2016년 기아 자동차에서 K7이 처음 등장했을 때는 독특하고 스포티한 디자인으로 출시가 되었고, 실제로 K7 프리미어는 기존 모델의 페이스리프트라고는 하지만 풀체인지업에 가까운 변신을 이루었습니다. 기아의 플래그십인 K9의 옵션들을 준대형 세단인 K7에서 다양한 편의사양 및 파워트레인 부분, 인테리어 옵션들을 만날 수가 있는 것에 대해서도 상당히 신기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현재 K7 프리미어는 2.5 GDI, 3.0 GDI, 2.2 디젤, 3.0 LPG, 2.4 하이브리드로 총 5가지 라인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K7 3.0 시그니처 모델의 옵션은 컴포트, 스타일, 드라이브 와이즈, 헤드업 디스플레이 팩, 모니터링 팩, 썬루프까지 풀옵션 모델입니다. 차량 가격은 4,413만원이고요. 색상은 현재 보시는 것과 같이 외장 오로라 블랙 펄에 내장도 블랙 인테리어입니다. 외장 색상은 처음 보여드리는 걸 보시는 것과 같이 스노 화이트 펄, 실키 실버, 그리고 플라티늄 그라파이트, 그래비티 블루, 오로라 블랙 펄로 총 5가지로 구분되고요. 실내는 블랙과 새들 브라운, 그리고 하이브리드 전용인 웜 그레이로 나누어집니다. 현재 저희 영업팀에서 출고되는 차량들의 색상 선호도를 좀 보면 화이트가 제일 높고요. 그 다음 검정, 그 다음 플라티늄 그라파이트입니다. 실내는 확실히 새들 브라운으로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LPG 라인의 경우에는 새들 브라운이 선택되지 않는다는 것이 조금 아쉽기도 하죠. 오늘 소개할 모델은 가솔린 3.0 모델이지만 사실 저희 영업팀에서는 LPG 렌터카 모델의 선호도가 높아서 출고가 훨씬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LPG 렌터카 모델의 경우 현재는 거의 모든 고객님들이 트렌디에서 선택할 옵션들을 취향대로 넣으셔서 출고가 되고 있고, 프레스티지를 선택하거나 굳이 왼발 장애를 선택하는 분들은 조금 적어진 게 사실이죠. 이 점은 기아 자동차가 옵션에 대한 선택 기준을 조금 더 넓게 해주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전면부를 한번 살펴보시죠. 웅장하고 하이테크한, 그리고 좀 더 세련된 멋을 추구하고 있는 K7 프리미어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렇죠. K7의 전면부를 보시면 기존의 올류 K7과 달라진 점을 세 군데 정도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헤드램프가 전체적으로 좀 얇아지고 날렵한 느낌을 준다는 것입니다. 등화되었을 때 그 영상은 뒤쪽에서 한 번 더 다루도록 할게요. 두 번째는 그릴인데요. 인탈리오 디자인 라디에이터 그릴입니다. 유광 크롬이 조금 더 하이테크한 느낌을 주면서 기존 K7과 다르게 상당한 굴곡감을 주었죠. 사이드에서 보시면 더 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릴 하단부의 두께를 조금 더 키워내고 꺾어주는 디자인을 선택함으로써 그릴 자체의 입체감을 많이 높여주었고요. 어떤 분들은 이 그릴 형태가 마세라티의 그릴 또는 그 BMW 키드니 그릴을 합한 형태라고도 하시는데 비슷하게는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단부에서 방향지시 등이 보이기도 하는데요. 높은 트림의 차량의 경우에는 LED 타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보면 나름 크롬으로 포인트를 잘 주었다고 생각이 되죠. 길게 뻗어지고, 그리고 끝쪽으로는 Z자 형상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기존 K7이 사구 타입 LED 아이스 큐브였는데 그것을 과감히 삭제하고 조금 더 범퍼 라인의 디자인에 집중하고 있다는 게 보이죠. 미리 설명을 드렸지만 아쉬운 점이 있다고 하면 그 상위 트림이 아닌 경우에는 LED가 아닌 점이 조금 아쉽죠. 라이트 라인이 등화되었을 때 영상도 한번 보시는데요. 주간 주행 등의 경우에는 Z자 라인이 예전 K7과는 다르게 아래쪽으로 위치하였음을 알 수가 있고요. 라이트 라인을 상향과 하향을 지금 키는 영상을 보고 계시는데, 일반 전조등을 켰을 때 하향일 때는 보이시죠? 그리고 상향을 했을 때 헤드라이트도 보고 계십니다. 아무래도 카메라 프레임 수 때문에 영상이 약간 물결치듯 보이죠? 그리고 비상등과 방향 지시등을 따로따로 보고 계시는데요. 개인적으로 심플하게 구성한 점이 마음에 듭니다. 후면부를 한번 보실까요?
후면부 테일램프에 대한 호불호가 있긴 한데요. 뭐 저는 그렇게 이상하다라고 느껴지진 않습니다. 요즘 현기차 일부 라인들을 보면 거의 테일램프를 이어주는 방식으로 많이 제작이 되고 있고, K7 프리미어도 차체를 조금 더 넓게, 그리고 Z라인들이 서로 잘 이어지게 구성하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점선바 형태로 이어지게 하였죠. 확실히 기존 K7과 프리미어는 전면과 후면에서 디자인이 완전히 변화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기존의 K7 형상을 가져오면서도 프리미엄만의 독특한 익스테리어 포인트로 차별화를 주고 있음이 느껴지시죠? 하단을 좀 내려보면 범퍼 하단에 그 듀얼 머플러 팁처럼 보이는 것은 실제 그 익스테리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모양새만 그러할 뿐 실제 배기구는 바닥 쪽으로 배치를 해두었고요. 그래도 크롬들의 조화를 상단과 하단으로 잘 구분해 두어 디자인 포인트는 나름 괜찮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점등된 영상을 또 보시는데요. 전 아직도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방향지 시등을 왜 LED가 아닌 벌브 타입으로 만들었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이게 LED 램프가 주변에 있어서 더욱 벌브 타입이 조금 올드하게 느껴지는 기분을 주기도 합니다. 전면부의 방향 지시등과 후면부의 방향 지시등은 개인적으로 조금 실망스럽기도 합니다. 확실히 중간 그 점선 형태의 리어등은 그 프리미엄만의 아이덴티티를 느끼게 하는 디자인이라는 생각이 들죠. 사이드를 좀 보시죠. 확실히 이번 K7 프리미어는 전장이 4955, 거의 5m에 가까운 차체를 보여줘서 그런지 확실히 길다고 느껴집니다. 그 제네시스 G80보다 길어진 점은 어떻게 보면 준대형 세단의 경계를 조금은 모호하게 만든 점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게 합니다. 19인치 휠도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부드러운 선형으로 잘 이루어져 있죠. 별다른 액센트를 준다거나 데코라인들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휠만 본다고 하면 휠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스타일 옵션을 통해서 245 19인치 미쉐린 타이어와 크롬 스퍼터링 휠을 장착할 수가 있고요. 보시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휠은 공명음을 제거하는 기능이 탑재된 휠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K7은 소음 억제와 관련된 다양한 노력들이 차체에서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17인치를 제외하고는 18인치와 19인치의 디자인은 거의 괜찮다고 생각이 들고요. 첨부한 이미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썬루프가 개방되었을 때 외부의 모습도 보고 계시는데요. 기존과 별 차이점은 없죠. 또한 등화류 작동 시에 사이드 리피트의 모습도 보고 계십니다. 전체적으로 무난한 수준이고요. 오히려 지나친 액센트 라인들이 사이드를 조금 더 지저분할 수 있게 할 수 있겠다라는 기아 자동차의 디자인 목표가 저희 생각과는 조금 비슷한 것 같아요. 트렁크를 좀 보시죠. 트렁크 개방 시에는 기아 엠블럼의 I를 중심으로 깊게 눌러주시면 됩니다. 최적 공간을 천천히 살펴보시면 나름 넓은 공간이죠. 전장이 길어진 만큼 뒷좌석의 레그룸도 넓어지고 트렁크 공간의 확보도 조금 더 좋아졌겠죠. 그리고 스키스루를 할 수 있는 작은 공간도 보이죠. 문처럼. 하단을 한번 내려보시죠. 타이어 펑크 수리킷이나 기타 용품을 수납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활용도가 조금 있겠죠. 엔진을 보시죠. 영상의 엔진은 3.0 GDI입니다. 배기량은 2999cc, 최고 출력은 266마력, 최대 토크는 31.4의 스펙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사실 연비인데요. 고속도로 주행 시의 연비를 100km 크루즈 주행을 해본 결과 저는 13 정도를 구현하더라고요. 30분 정도를 주행했고, 물론 이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휴게소까지의 거리와 시간으로 계산된 연비이기 때문에 철저히 고속연비 테스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름 만족스러운 기분이 들었습니다. 공식 연비로 보면 3.0 GDI 19인치 그 타이어 기준으로 도심은 8.6, 고속은 12.0, 복합 연비는 9.8 정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5 GDI나 18인치 타이어일 때보다는 사실 연비가 좋진 않죠. 확실히 엔진 세팅은 기존과 비슷하게 8단 변속기와 조합도 나름 괜찮은 수준으로 느껴지고 별다른 특이점을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실내를 한번 보시죠. 전체적으로 깔끔하고 수평형 레이아웃입니다. 그리고 시원시원한 디스플레이 덕분에 실내가 훨씬 더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죠. 센터 페시어가 조금 전체적으로 기울어져 있고 모든 그 버튼을 누르기에는 적당한 위치에 있고요. 인체 공학적으로도 그리고 디자인적으로도 굉장히 성숙하다라는 느낌입니다. 그 중심에는 10.25인치 풀 디지털 디스플레이로 된 계기판과 12.3인치 내비게이션이 있죠.
준대형 세단 최초로 K9에 가능할 것 같은 옵션들을 다 구현하고 있습니다. 계기판은 확실히 그 풀 디지털이라 그런지 시인성도 좋고 예쁘게 보입니다. 다양한 메뉴 설정을 통해서 운전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죠.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대형 세단에서 구현되던 그 후측방 모니터를 계기판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적응하는 데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은 저도 사이드미러 쪽으로 눈이 더 많이 돌아가더라고요. 그렇지만 확실히 그 더 넓은 그 축후면 시야 확보를 통해서 안전 요소의 장점을 담은 것은 사실입니다. 스티어링 휠을 보면 기존의 버튼들과 비슷하면서도 3스포크 타입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패들 시프트도 찾아볼 수가 있는데 저는 잘 안 씁니다. 동작은 잘 되고요. 내비게이션은 12.3인치 유보 타입으로 동급에서 최초 그리고 가장 크고 넓게 만들어졌는데 그랜저를 이용하고 있는 저에게는 조금 속상하게 느껴지는 옵션이기도 합니다. 실내 인테리어적인 효과도 있겠지만 확실히 기능적으로 더욱 뛰어납니다. 메뉴 설정에 관한 것들을 천천히 영상으로 살펴보고 계시는데요. 다양한 기능들이 있고 그리고 이 차량이 진짜 K7인가 라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되네요. 정전식 터치의 반응도 좋고 그리고 3분할을 활용할 수가 있어서 더욱 재미있는 인포테인먼트로서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비 유보를 통해서 경로 설정을 해보면 더욱 넓은 화면에서 지도를 살펴볼 수 있게 되는 것이 조금 더 여유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기존 8인치와는 압도적으로 다르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후방 카메라를 보시는데요. 후방 카메라도 약간은 더 넓어진 화각만큼이나 큰 비전에서 살펴볼 수가 있게 되니까 편안하게 주차가 가능해진 것 같죠. 그 추천은 모니터링 팩은 반드시 넣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조기 버튼을 보면 하이그로시 재질과 매트크롬으로 처리된 버튼들인데요. 수입 세단 대비해서도 실내 완성도는 나름 높아졌다라는 생각을 하게 하고 있고 아쉬운 점이라고 한다면 지문이 잘 묻어나는 피아노 블랙 색상과 재질을 선택한 점을 들 수 있겠죠. 영상과 동일합니다. 지문이 좀 잘 묻어나요. 토글 타입의 버튼들의 동작은 나름 괜찮고요. 보시면 공조기의 풍량 조절을 제가 토글 타입으로 상하로 조절해서 세팅할 수가 있죠. 기존에 있던 아날로그 시계는 과감히 삭제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핸드폰 충전 단자와 무선 충전 방식이 적용되어 있고 시가잭 타입의 파워 아울렛은 이제 거의 찾아볼 수가 없죠. 변속기 쪽도 살펴보시면 SBW 즉 전자식 변속 레버로 수입 세단과 경쟁해도 뒤처지지 않는 옵션들로 가득 채웠습니다. 스팅어 변속기와도 좀 비슷하다고 느껴지죠. 드라이브 모드 버튼이 있는데 이건 다이얼 방식인데요. 왼쪽 오른쪽으로 돌리면서 주행 모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조작감은 괜찮았고요. 조작을 할 때 계기판은 다음과 같이 영상에서 보시는 것 같이 변경되고 있습니다. 그래픽적으로는 괜찮죠. 변속기는 수입차에서나 보는 이 전자 변속기 타입이 그립이 굉장히 좋네요. 그리고 그 주위를 살펴보면 다양한 기능들이 다 들어와 있죠. 이쪽 패널들, 이쪽 기능 스위치들의 조합들은 굉장히 깔끔하고 좋았습니다. 통풍 시트도 버튼이 하나인 것처럼 만들어져 있고 그 열선 시트나 블랙박스 그리고 카메라 제어 등의 옵션들이 자리를 잘 잡고 있는데 커튼의 경우에는 이렇게 누르면 영상과 같이 움직이고 있죠. 앞좌석에서만 컨트롤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차라리 후석 다기능 스위치 쪽에도 이런 기능을 구현할 수 있게 해줬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거 하나만요. 동작은 잘 됩니다. 도어 쪽의 메모리 시트 버튼과 하이그로시의 조합 그리고 도어 쪽의 버튼들은 기존과 거의 비슷하게 보여집니다. 시트의 조절 레버나 스위치 역시도 기존의 그랜저 IG와 큰 차이를 찾지 못할 정도로 동일하죠. 퀄팅 납바 가죽 시트도 차량의 고급스러움을 높이는 데 한몫을 하고 있고 그리고 내장재를 조금 살펴보면 우드 그레인이나 마감들이 확실히 프리미어라는 수식어를 인정하게끔 하는 모습들입니다. K7 글자를 시트에 새겨준 것도 나름 괜찮아 보이죠. 추가로 시트의 편의 기능으로 워크인 스위치는 기존과 동일하게 잘 위치되어 있고 동작도 양호합니다. 아무래도 풀옵션이다 보니 그 멍텅구리 스위치는 하나도 없어요. 다 가득 채워진 느낌이고 심플하게 구성되어 있고 그리고 텔레스코픽으로 스티어링 위치 조절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제일 왼쪽의 버튼은 조사각을 조정하는 버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수석 쪽에서도 시트 조절 스위치나 옵션들도 한번 보시는데요. 기존과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현재의 차량이 시트가 검정이고요. 새들 브라운도 한번 궁금하시죠? 실제 시트 색상을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영상으로 만들어 보았는데 확실히 새들 브라운이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는 것이 맞고 탁한 느낌은 아니고요. 그렇다고 너무 연하지도 않은 딱 중용을 지켜가는 브라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은 호불호가 있는 옵션이 될 수도 있겠지만 나름 썬루프의 개방감도 훌륭합니다. 그리고 썬루프 조작 스위치와 썬루프의 동작 영상 그리고 개방감도 함께 보고 계시는데요. 흡연이나 화이트 색상, 화이트와 썬루프 색상 조화가 이런 식으로 원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렇지 않다고 하면 썬루프는 안 하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실내 차량 키를 보고 계시는데요. 듀퐁 라이타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K9과 동일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음에 들죠? 그리고 홀드 버튼을 길게 누르면 원격 시동도 가능하십니다. 뒷좌석의 레그룸은 그 넓어진 전장만큼이나 편안함을 주었고요. 뒷시트가 약간 젖혀져 있는 기분도 들었습니다. 도어 쪽에서는 사이드 커튼을 통해서 틴팅 이상의 열차단 및 프라이버시 보호 효과가 있고 그리고 열선이나 기타의 옵션들도 평이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래도 K9급은 아니더라도 이제는 통풍 시트는 전좌석에 좀 설치해도 되지 않나 라는 생각도 하게 되네요. 센터라인 쪽을 보면 공조기도 있고요. 그리고 USB 단자, 충전 단자가 있는데 이게 사실 커버 하나 차이긴 한데 커버를 하나 좀 덮어주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합니다. 다기능 스위치 쪽은 지나치게 심플한 느낌이고 그렇죠. 그 내부를 열어보면 충전 아울렛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차량을 주행해 보면서 그 조향 성능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 RMDPS를 준대형 세단에서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이 옵션에 기인한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코너링이나 저속 선회 구간에서는 확실히 부드러운 스티어링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기존보다 빨라진 반응 속도가 장점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3.0은 RMDPS로 렉 타입이고요. 2.5는 아직 CMDPS 컬럼 타입이라는 점도 인지하시면 좋겠죠. 주행 성능 중 그 3.0 모델로 시승을 해보면서 느낀 점이 있다면 가속감이나 주행 성능은 기존 K7과 대비해서 무난한 능력치를 보여주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일반 가속 구간의 기준을 70에서 90 정도로 정해두고 20분에 30분 정도 운행을 해보았는데요. 주행 질감은 기존 K7과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또한 8단 자동 변속기와 엔진의 조화는 기존 모델과 동일하게 훌륭한 수준이었고요. 그리고 다들 잘 아시겠지만 그 주행 보조 시스템에 업그레이드된 부분도 좀 칭찬을 해주고 싶어요. 기존의 차로 유지 보조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등은 비슷한 수준이지만 기능 유지 시간이 달라졌음을 알 수가 있죠. 스티어링 휠을 놓았을 때 물론 경고가 뜨긴 하지만 그 유지 시간이 최대 10분까지로 늘어난 점은 아주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소음 진동 부분인데요. 많은 분들이 극찬하신 것처럼 방음제와 공명 휠, 그리고 이중 접합 유리, 그리고 변경된 서스펜션 세팅 등 그 다양한 요소들이 K7 프리미어의 진동과 소음 부분을 아주 적절히 잡아주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현재 제가 그랜저 IG를 1년 넘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확실히 K7의 소음은 그랜저 IG 대비 적다고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엔진 소음과 풍절음은 나름 괜찮은 수준이었고 노면 소음은 조금 느껴진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첨단 기능을 보면 터널 지날 때 창문을 완전히 닫아주는 외기 유입 방지 제어나 SD카드가 필요가 없는 내비게이션 무선 업데이트, 그리고 영상으로도 보고 계시지만 방향 지시 등 점등 시에 사각지대를 보여주는 후측방 카메라, 그리고 ASMR이라고 불리는 자연의 소리 등을 살펴보고 계신데 상당히 마음에 드는 옵션들이 많죠. 기존 K9에서 구현되던 기능들이 K7에게 다 이식이 되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설명드린 그 자연의 소리는 조금 새롭게 느껴지기도 하죠. 천천히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기존에 있던 옵션이지만 조금 더 시인성이 좋아지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차량 키를 보시는 것과 같이 2초가 누르게 되면 시동을 걸 수 있는 것도 마음에 들죠.
물론 유보로도 가능하지만 뭐 기계적으로 이렇게 지원이 된다라는 것에는 굉장한 편의점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유보가 조금 더 넓은 기능을 지원하는 것이 좋네요. 특히나 시동 걸기 전에 원격 시동을 걸기 전에 시트의 통풍이나 열선을 제어할 수 있다는 점, 기존의 그랜저 블루링크와 유보에서 찾아볼 수 없는 기능들이었는데 K7에서 좀 더 업그레이드 되어 만날 수 있다는 것에 아주 큰 칭찬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총평을 좀 해보자면 확실히 디자인은 젊은 감성을 담아낸 K7 프리미어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중형차 소나타가 옵션과 디자인에서 경계를 무너뜨리고 난 후에는 K7도 준대형차의 구분에는 들어와 있지만 확실히 옵션과 편의성에서는 남다른 차별점을 갖추었습니다. 기존 K7의 동력과 엔진을 유지하면서도 세팅을 좀 달리하였고, 그래서 만족을 높였죠. 대형 차량의 전장과 옵션들을 모조리 넣어버린 K7은 준대형 최고 차량이라는 평가를 받을만 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더욱 저는 그 다가올 그랜저 IG 페이스리프트가 기대가 되는 요즘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장기렌트리스 영업팀 조인한 과장입니다.